자, 오답 하겠습니다. 45번이요. 요거네요.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베타가 0이라고 나와 있고, 일단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지 봐야 돼요. 양수인 거 고르는데, 일단 그래프가 fx 그래프고,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 미분계수가 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어? 네. 그리고 fx식이 ax제곱 플러스 해제곱이냐?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bx 플러스 c래요. a, b, c의 뭐 부를 구하라는 얘기인 건데 일단 그냥 단순하게 a, b, c의 부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물어본다면 일단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3차원수는 맞고요. 그리고 그쵸? 누가 할 수 있어? c를 알 수 있어. c가 얼만데? 0 넣어서. 그렇지. y절편이 0 넣었을 때 값인 거니까 c는 양수예요. 요거 하나 알 수 있어. 근데 a하고 b는 여기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뭘 이용하래?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알파하고 베타일 때로 나와 있으니 뭐 해야 되냐면 이 녀석을 미분해야죠. x제곱 2a x 플러스 b가 되는데 는 0이라고 두는 순간 이건 2차 방정식 되는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예요.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시면 3분의 2a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고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3분의 b가 됩니다. a분의 c에 그냥 a분의 c, 그거 마이너스 아니고 근데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어떤 값이냐?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예요. 알파가 더 작은 음수일 뿐인 거야.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얘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음수 곱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b가 양수가 되려면 b는 음수여야 되는 거고. 다음 3분의 2a인데 두근의 합은 얼마야? 둘 다 음수니까 음수끼리 더해서 양수가 되겠죠? 예? 음수가 되는 거겠죠?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얘도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는 음수, b는 음수, c만 양수가 되는 조건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구할 수 있겠죠? 네. 요게 45번.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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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이 주어져 있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이거 사실 근데 이거는 합시다. 지난 시간 수업을 못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최대와 최소 구하는 문제 중에서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껐어.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치환하면 예뻐지지 않아? 네. 질문입니다. 치환을 하면 변수가 달라지긴 하는데 질문이에요. 치환을 하기 전에 그래프 모양과 치환을 한 후에 그래프 모양은 같다 다르다? 다를 거예요. 변수가 달라졌으니까. 다시 치환을 하기 전의 최대 최소값과 치환을 한 후의 최대 최소값은 이건 같습니다. 같아요. 같아요. 그래프는 다르다. 그래프는 다를 건데 최대와 최소값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면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지 얘가 최대가 될까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랑 이 전체를 엄청 복잡한 녀석이었다 하더라도 이 전체를 내가 네모라고 바꾼 다음에 이게 최대가 될 때 값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 들어가는 x값 또는 네모 값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모양에서의 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치환을 해도 최대 최소값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용돼야 되냐면 다시 말할게. 이 미적분에 대해서 착각하는 건데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값을 갖고 이곳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뭔가를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 해석하는 거는 치환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달라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내 마음대로 치환을 해도 됩니다. 식이 더 간단해진다면 간단하게 식을 변형시켜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외울 수 있겠니? 네. 최대 최소는 치환을 하면 그거니까. 맞아요. 치환을 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해도 된다고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되는 거면 그냥 x 플러스 1을 뭘로 보란 얘기야? T. 좋아요. t로 보면은 이 fx라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라는 뭐 굳이 전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쁜 식이 되는 거잖아. 그 문제를 바꾸는 거야. 어떻게? fx 이게 아니라 t에 관한 3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다만 조심할 건 최초의 문제에서 x의 구간이 나와 있었어. x의 구간이 마사부터 0까지라서. 오케이? 이거는 x의 범위인 거잖아. T1. 그렇지. 치환을 하면 치환된 t의 새로운 범위를 반드시 설정해줘야 돼요. x가 마사부터 0이야. 얘가 마사 가능해. 얼마야? 마3. x에 0 넣으면 얼마 가능해? 그럼 t의 범위는 마3부터 1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t에 관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려지겠죠? 그린 후에 t가 마3일 때랑 1일 때가 어디인지 끊어. 끊은 후에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이 어디인지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되겠니? 이거 이용해서 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그리면 어떻게 돼? 이건 미분해야 돼. 그럼 t가 얼마일 때? 뿔마 1일 때 0인 거잖아요. 여기 그 대값에 가는 게 t가 얼마일 때야? 얘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얘가 얼마인 거야? 자, 그럼 이제 굳이 할 필요 없는 거긴 한데 얘들아, 그림 보시면 띠용 띠용 또 어디? 가운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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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맞죠? 네. 간격이 다 어땠다고? 여기가 2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t가 2일 때, 여기는 t가 마이너스 2일 때. t의 범위는 마3부터 1인 거잖아. 1부터 마3이니까 더 내려가야 되겠죠? 최소값이 t는 마3일 때인 거고 최대값은 그렇지, 여기입니다. 마일일 때인 거예요. 이렇게 t에다가 마3과 마일 넣은 것이 최대 최소가 될 거예요. 이해 갈까요? 여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치환을 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이용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고마워요. 다음 65번. 다음 함수 뭐야?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데 최대값도 나와 있고 최소값도 나와 있어. 다만 전체 구간이 아니라 0부터 2 사이 구간에서의 최대와 최소가 4와 1이라네요. 자, 이거는 보기차식이야. 4차식인데 x의 차수가 홀수차는 없고 짝수차만 있는 녀석이에요. 일단은 그 미정계수가 하나도 아니고 몇 개야? A, B. 다행히 A가 양수하고 나와 있긴 하는데 그러네요. 하나 물어봅시다. A와 B 값을 모르지만 그래프 개형,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요? 미분해봐야죠. 자신 없어. 일단 해볼 거야. 복잡해서 미정계수가 2개나 들어가니까 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보고 갑시다. 해보시면 4a x 세제곱 마이너스 4ax 이거 되겠죠? 4ax 됐죠? 네. 얘가 0 되는 값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럼 얼마? 0과 뿔마 2. 그럼 세 군데잖아. 네. 근데 이 간격이 마일 0, 1 간격이 다 얼마씩이야? 1씩이야. 4차 함수예요, fx는. 그럼 그 값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모양이 볼록볼록볼록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곳의 위치가 맞아요. 그럼 여기 높이가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이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높이가 같아요. 여기는 x가 마일일 때, 0일 때, 1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원하는 구간은 0부터 2까지래요. 여기 0이고요. 여기 없는 거죠. 2는요.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가 2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기 높이가 똑같아. 우리가 지금 등분점 3차함수 배웠잖아요. 등분점. 얘는 4차함수야. 물어볼게. 6이랑 6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오케이? 달라요. 뭐 나중에 가면 이 길도 뭔가 배울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달라요. 그럼 1번과 2번 누가 더 길어? 1번이 더 길어요. 얘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고 얘는 꼬부리처럼 내려온 거라서 여기가 더 천천히 내려와요. 여기 더 길어요. 근데 이 길이가 1이야. 그럼 이 길은 1보다 작은 거죠. 그럼 x는 2는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은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됐니? 최대값 여기가 얼마라고? 4. 최소값 여기가 얼마고? 이 얘기인 겁니다. 괜찮겠어요? 그럼 조금씩 두 개가 나와요. 식에다가 1 집어넣은 게 1이다라고 할 수 있고 식에다가 2 집어넣은 게 4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연립하시면 A, B 값 나올 것 같아요. 끝. 됐니?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 67번 곡선 위로 2차 함수에 2차 함수 움직이는 점하고 0,4. 자, 둘 다 정해져 있는 값인데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일단 2차 함수 y는 x제곱인 거고 0,4 이게 A점이에요. 점하고 이 곡선 위로 움직이는 점하고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어디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어쨌든 이 점의 길이를 여기 위에 점을 하나 잡아서 A와 연결하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길이가 가장 짧았을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 아닌가, 이 문제가? 최소값 구하는 문제잖아. 그럼 일단 다른 게 아니라 길이 L 또는 L제곱의 값을 식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해 갔나? 식으로 만들어내자고 점하고 함수 위에 점하고의 거리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위에 한 점을 P라고 잡을 거고요. 이 좌표는 하나가 아니라 움직이는 점이라서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변수를 이용해서 이 점의 X 좌표를 A라고 둔다면 이 점의 Y 좌표는 뭘까요? 그렇지. 여기 함수 위에 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선분 AP의 길이는요. 점 사이 공식을 써서 이걸 L이라고 한번 해볼게. 얼마가 되냐면 0,4와 얘네들 거리인 거니까 A 빼기 0, A의 제곱 A제곱에서 공간이 이렇게 없냐. A제곱에서 4를 뺀 거를 제곱 그리고 더하고 여기에 루트를 취한 게 3분 AP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길이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자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는 L 값을 미정계수 A를 써서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거의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어차피 저걸 제곱하라네, 얘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 값은 A에 관한 4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거야. 요걸 전개하시면 A 4제곱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16에 A제곱을 추가하는 거니까 7 이렇게 되네요. 그 문제가 이제 아예 바뀌는 거야. A에 관한 이 4차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로 풀면 되는 겁니다. 방법은요. X가 아니라 A일 뿐인 거니까 이걸 하나의 함수처럼 보시고 4차함수 그래프 그래서 풀면 돼요.
이해갔어? 물어볼게. 이거의 그림을 그렸더니, 이건 아닐 건데, 이거의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야? 맞니? 이건 몰라요.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서 조심할 게 있는데, 내가 변수를 새롭게 만든 거잖아. P라는 점이 여기 함수 위의 점이라고 만든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P의 값을 너희가 제한할 수도 있었어야 돼, 사실은. P의 범위가 혹시 있을까요? 이 A라는 값이 왼쪽에 올 수도 있는 점이다 라고 너희들이 가정했다면 A는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고, 좌우가 대칭이라서 A는 양수인 걸로 가정하는 게 어때요? 여기 있는 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어때요? 라고 했다면 A는 양수입니다 라고 가정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0 이상이다. 그럼 그거 여기다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A가 양수도 음수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냥 풀면 되는 문제도 맞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변수를 설정했으면 그 변수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는지 아무거나 다 되는지까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설정할 수 있으면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아마도 나중에 배우지만 얘가 보기차식이면 얘랑 높이가 똑같아요. 아직은 모를 수 있겠지만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극소, 여기도 극소인데 둘의 값이 똑같다고. 이 둘의 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미분해서 극소값 구하시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67번. 다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곡선 위의 두 점 A, B의 x좌표가 t와 t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선분 A, B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일단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이 선분 A, B가 이 곡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한 거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모르잖아, 지금 저게. 그죠? 그래서 일단 뭐해? 그래프를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를. 그러려면 프라임. 됐니? 오? 인수분 안 되니? 안 되네. 내가 지금 계산 못하라고니? 안 되니? 그 좀 당황스러워. 그럼 뭐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싶은데 정확하게 그릴 수 없는 문제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느낌상 뭐냐면 3참수가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가 만약에 t라면, 여기가 x가 t라면 한 요 정도가 t 플러스 1 되겠죠? 한 칸 1만큼 오른쪽 간 거니까. 그럼 얘하고 얘를 뭐 하라는 얘기야? 연결해서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니? 그럼 만약에 여기가 1이고 만약에 요 간격이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로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면 이거 좀 짧지 않을까요? 여기가 t고 여기 t 플러스면 이거 좀 짧지 않겠어요?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 드는 거고, 최소값은 1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뭘 구하래? 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가급적이면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어서 요 두 개를 연결한 거, 이걸 연결한 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 길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되겠니? 왜 그래, 그만.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만해. 여기까지 가겠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가장 짧을 때,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가 어디쯤이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림상으로는 이거예요. 만약, 정돌아, 들어가. 청소하고 싶은가 봐요. 어떻게 되면 가장 가파른 이 오른쪽 어딘가로 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 그런데 t 값이 0과 1 사이라고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저 범위 내에서 가장 긴 값은 어딘가를 찾아달라라는 내용이네. 그죠? 아, 근데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미분값이 0되는 걸 찾을 수가 좀 없어서 원래는 이제 그래프 보통 그려진다면 바로 해결하겠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마도 이 문제는 그래프가 아닌 식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우. 근데 왜 와우가 될까 싶은 게 식이 봐봐. A점의 좌표에 x가 t면 t, ft예요. 그게 얼마야?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예요. B진입이 얼마예요? t 플러스 1, t 플러스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선분 A, B는 점사의 공식을 써야죠. x 빼기 x 빼면 얼마야? 1, 1의 제곱 더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야 된다고. 이해 가요? 그럼 빼면 t세제곱인데 t세제곱이랑 여기 t세제곱 없어서 t제곱은 2차만 남을 거고요. 뭐 2차식이 있는 거에 제곱이라고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몇 차식 되는 거야? 4차식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들아, 이거 막상 전개하기 좀 귀찮게 전개만 해놓고 나면, 근데 이거 전개하기 싫으면 t 플러스를 먼저 묶어내고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거 전개하고 나면 t세제곱이 없어질 거고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건 뭐야?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단 t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시 4차식의 최대값 구하는 방법은요.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그려서 제한 범위를 설정하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보통 이제 해석하기 좀 쉽게 뭔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그냥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예쁘진 않네요. 다음 70 활용 문제.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의 한 변의 잘라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래요. 오케이? 부피가 최대가 됐으면 한답니다. 일단 뭐 많이 자르면 안 되겠죠. 이거 지난주 했는데 부피를 구하는 시간 되잖아. 아니 이게 정사각형이었어요. 얘가 정사각형이잖아. 네? 잘라내는 도형은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K라고 둔다면 16 빼기 2K랑 10 빼기 2K 곱하고 높이 K를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고요. 그럼 3차식 나와요. 3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조건은 K값은 범위가 있어요. 모든 실수가 아니라 0보다는 크되 K의 범위가 뭘까요? 0. K의 범위. 이게 K야. K의 범위는요. 0보다 크고 그렇지. 10이 아니라 얘들 5입니다. K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K가 5만 돼도 꽉 차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어. 좀 덥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해야 돼. 이 활용 문제는 학교 가보세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고요. 요거는 너희도 좀 처음에 할 때 못 풀어.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들어지 풀 수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뭐냐면 원뿔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6cm는 원이 있고 뿔이 깊단 말이야. 높이가 11에. 그럼 이 원뿔의 모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원뿔 안에 딱 꽉 끼게 만들어지는 원기둥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 원기둥 모양은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 여기 하나야. 바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돼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문제 보지 말고 이제 물어볼게. 그럼 얘들아, 이 원기둥의 밑면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거 아니야? 최대값 구하는 문제일까요? 최소값 구하는 문제일까요? 최대값이에요. 왜냐면 얘가 아주 여기에 가까워져서 밑넓이가 아주 조그마다면 거의 뭐 연필 한 자루도 안 되는 부피가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아주 가느다게 나올 수 있잖아. 0은 아니겠지만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 될 거고, 또는 얘가 아주 아래로 내려온다면 아주 넙대대한 녀석이 나오긴 할 건데, 그럼 부피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작은 거가 나오겠죠. 더 아래 압축시키면.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대충 어느 중간쯤에 있을 때가 최대일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어떤 문제 파악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과연, 괜찮아. 미안해. 내가 알려줬어. 여기 점을 만약에 내가 A점이라고 한다면, A점이 어디에 있어야 이 부피가 최대가 될 수 있는지를 식으로 만들자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 갔어요?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구하려는 게 원기둥의 부피이기 때문에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와 높이 값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반지름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맞죠? 그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 왜 그래? 제일 중요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들아. 이 그림 그려놓고 나서 얘들 뭘 해야 되냐면, 원의 반지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변하는 값이야, 고정된 값이야? 변하는 값이에요. 이걸 미지수로 둬야 돼. 반지름 0으로 뭐로 둘 거야? R. 자, 이 원기둥 부피 구하려면 반지름과 또 뭐 알아야 돼? 높이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거든요? 이 길이를 뭐라 둘 거야? 보통 높이는 H. 됐습니까? 저렇게 꼭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원기둥의 부피는 매우 간단해. 부피는 V라 쓸 거고, 파이 R 제곱에 높이 H를 곱하시면 이게 부피예요. 됐죠? 문자가 두 개가 있고 차수는 2차, 1차, 3차예요. 이거에 무슨 값을 구하라? 대값을 구하라. 파이는 얘들아 숫자야. 그냥 숫자니까 무시해도 돼요. 나중에 붙이기만 되는 거고. 자,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됐니? 우리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게 나왔어. 식은 있는데 문자 종류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R과 H 종류가 두 개예요. 이게 XY라고 헷갈릴 건데 XY가 아닌 R과 H가 더 복잡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얘들아 이거 봐봐. 저 식이 파이 얼 제곱 R 플러스 3 이렇게 했어. 자,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의 최대값 구하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죠? 이걸 X처럼 보면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그림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거 아니네.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0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H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맞죠? 자, 다시 한번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 변수가 처음에 두 개로 설정이 되는 최대값 구하는 문제예요. 한 번에 구할 수 없어요. 왜? 변수가 두 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변수 하나를 없앨 거야. R을 없애든 H를 없애든 어떤 건가를 없앨 거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거죠. 이 과연 문자 하나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냐는 거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어떤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변수가 두 개가 나왔어. 하나를 없애줘야 돼. 무조건. 그럼 그 없애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R과 H. R과 H가 포함된 등식을 만들면 돼요. R과 H가 포함된 등식을 만들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건 도형이잖아. 입체 도형이잖아. R과 H잖아. R과 H를 입체스럽게 도형을 이용해서 도형의 성질에서 만들어낼 거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잘 안 보여, 이렇게.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자, 여기서 그래서 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잘 보세요. 요 점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요 점도 지나갈 거야. 요 두 점을 동시에 지나가게끔 찡 잘라. 칼로 삥 잘라. 그럼 단면이 나오겠죠?
얘를 잘랐을 때 단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단면의 모양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2인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못 그렸다. 아이씨.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고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에 R과 H는 누구냐면 중간쯤 이렇게 연결해서 잘라버리면 이 원기둥 또한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럼 요게 R이고 여기가 H가 되는 거예요. 됐니? 우리가 원하는 건 R과 H가 포함된 관계식이에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야 됩니다. 영호야 뭐 할래? 도형의 성질. R과 H가 포함된 식 하나 아무거나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높이가 10이고 반쪽짜리 밑변의 길이가 6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R과 H가 들어간 식을 만들고 싶어. 뭐 이용해야 되겠어? 이 도형에서 보이는 성질이 있을까요? 그렇죠. 닮음입니다. 닮음. 잘했어요. 누구랑 누가 닮음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위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하고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이게 모두 다 닮음이에요. 닮음비를 이용할 건데 닮음비가 쉬워. 참교육이 얼마라고? 6이 얼마라고? 그럼 짧은 거랑 긴 거랑 몇 대 몇? 2대 1인 거야. 됐죠? 그럼 봐봐. 여기가 R이잖아. 2R 그럼 여기는 2R 되겠죠. 2R. 2R. 그래. 2R이죠? 그런데 여기가 H였잖아. 2R과 H를 더한 게 얼마란 얘기야? 12 이게 끝인 거야. 이게 내가 막상 보여주고 찾아주면 어렵지 않은데 너희들 보고 혼자 찾으려면 어려워. 왜냐면 이걸 잘라낼 생각을 못 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닮은 비를 못 떠올려서 그러는 건데 그걸 알고 있다면 쉽죠. 그리고 학습이 좀 되어야 해. 처음부터 다 풀 수는 없는 문제야. 그럼 관계식이 나왔죠. 그럼 이게 끝인 거야. 왜? 이걸 H관을 정리해. 여기 대입해. 그럼 부피가 얼마 되냐면 파이 R제곱 12-2R가 나오는 거죠.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또한 변수가 R이니까 이 R 값의 범위는 아무리 커도 6 아무리 작아도 0보단 크겠죠. 그래서 R 값의 범위는 얼마가 된다? 0보다는 크고 6보단 작다가 되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이 3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 이해가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활용 문제예요. 물론 이건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야. 기말고사 범위인데 더 복잡한 게 있긴 하겠죠. 근데 메인 내용이 지금 다 까먹더라도 이거야. 너희들이 여기서 내가 구하려는 게 부피였어. 누군가의 부피였어. 그럼 이 부피를 반드시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문자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 문자를 2개를 넣어. 심지어 3개까지 든데 3개는 하지 마세요. 3개까지 나올 일도 없지만 문자 2개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문자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R과 H가 포함된 식 하나를 만들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꼭 너희들이 좀 잠시 후에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71번이었고요. 다음 실력 패널 할게요. 3번.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미분 문제야.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 또는 극한 문제야. 절대값이 있어. 제일 먼저 거 뭐예요? 나누기. 그렇지. 왜 나누는 거죠? 절대값이 있는 식은 극한도 구할 수 없고 미분값도 구할 수 없어요. 무조건 절대값은 없어져야 됩니다. 없애기 위해선 절대값 안에 있는 이 x-2a라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없을 수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첫 번째, 얘가 양수일 때, 다시 말해서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가정을 하나 할 거고, 두 번째는 x가 2a보다 작을 때, 제가 음수일 때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창규야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 그냥 무조건 합차 공식이잖아. 합차 공식 아니고는 쓸 게 없는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없애야 되는데 얘를 없애는 방법이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지금 말하는 건 외우는 거야, 얘들아. 이건 외우는 거야.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외워야 돼. 이렇게 절대값을 벗기자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벗겨볼게요. fx식이 얼마냐면 얘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괄호로 나올 거고, 그러면은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5x가 되고 마이너스 30a 플러스 3이라는 상수가 나와. 이게 상수예요. 될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은 fx인데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5x 플러스 30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 이제 뭐가 돼야 돼, 우리는? 이 조건, 이 함수식이 전체에서 뭐가 돼야 된다? 증가한다. 자, x가 aa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x가 2a래. 이 오른쪽 그래프가 얘인데요. 이 곳에서 무조건 뭐만 해야 돼? 증가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한 조건이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f'x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2a보다 작은 이 왼쪽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가 돼야 돼? 계속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얘 또한 f'x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둘 다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이걸 만족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 범위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지금 난 계산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거 절대값 쪼개서 쓴 것 뿐이야. 계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 계산인데 여기부터는 사실 미분 문제가 아니야. 그냥 부등식 문제인 거예요. 이걸 만족한다라고까지만 설계한 게 미분 문제인 거고, 이 다음부터는 다 부등식 문제라고요. 맞지? 하나만 해볼게. 그러면 미분하세요. 얼마 되면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아닌가요? 신기하죠? 뭐가 없어졌어? a가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다고 했단 말이야. 일단 풀어보자. 3으로 나누면 계속 틀린 거 없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항상 0보다 큰 거나 같은 거 아니면은 0보다 큰 구간이 있는 거야. 이거 5를 4와 1로 나누면, 이게 4와 1로 나누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헐! 이거 양수고 1이잖아. 무조건 0 이상인 거 맞아, 안 맞아?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 맞아. x가 얼마든지 간에. 얘는 중간 내려가는 게 없는 거네? 참이네요. 끝! 그냥 이건 따질 게 없는 거야. 그럼 무엇만 따진다? 얘만 따지면 되겠죠? 얘를 다시 미분을 했어요. 여기서 얘는 식이 달라져. x세제곱 플러스 12x에 마이너스 15예요, 이번엔.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됐니? 그럼 얘 인수가 될까, 안 될까? 무조건 되겠죠? 안 되니? 아이씨. 3 나누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라서 5, 1, 마이너스 돼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는 마5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한 게 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0보다 크려면 x값의 범위가 이것 아니면 이것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EA, 여기 EA 왼쪽 전체의 그림이어야 되거든? 그럼 이 마이너스 5라는 눈금과 1 눈금이 어디쯤에 있어야 하느냐, 이거인 건데, 다시 말하면 이거잖아.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1일 때랑 마이너스 5일 때 얘가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들아, 요걸 그냥 하나의 그래프처럼 보고 미분돼서 0 되는 값을 구하면 1과 마이너스 5인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5란 얘기고 여기가 x가 1이란 얘기야. 근데 얘가 증가하는 구간은 여기인 거잖아. 만약에 마오랑 1 사이에 해당하는 요 그래프 일부가 이 보라색 쪽으로 들어갔다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가 2a라서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지는데 보라색이 이렇게 그려졌어. 만약에 그럼 감소거에 생겼어 안 생겼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쪽의 그림은 이쪽 그림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a와 마이너스 5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5 위치가 오히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그 값을 갖는 곳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쪽은 없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해갈까? 그래서 마이너스 5와 2a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5가 더 크던지 같은 것까진 괜찮을 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거 문제도 안 풀어봤으면 이해도 안 갈 건데 이거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해석하기 전에 절대값을 먼저 없애야 돼. 일단 나눠서 식을 풀어보고 양쪽 다 확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오실게요. 9번. 또 절대값이 나왔어요. 절대값이 나와 있고 3참수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거고 A일 때와 B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FA랑 FB가 같다. 극대값의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 같네. 오케이. 자, 이거는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어디가 극대인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서 극대를 알 수 있거든.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3차식인데 상수항만 p야. 저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면 좋냐면 얘들아 p가 없어. x세제곱 마이너스 3은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죠. 그 그림을 p만큼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한 거야.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양수라면 위로 이동한 거라고. 그 차이만 다른 거라고. 그러니 당연히 완벽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해볼게. F'X, 미안, F라지 말까? 요 안에 있는 걸 그냥 Y라고만 쓸게요. Y'을 구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원래 지난 시간에 배운 방법을 이용하면 미분 안 하고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버리면 3X, X 마이너스 2. 그래서 0일 때와 2일 때예요. 그림을 그리면 0일 때랑 2일 때 x가 0일 때 x가 2일 때 극값을 가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p값이야. 자, x가 0이라는 건 이게 y축이라는 건데 보세요. p만큼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만약에 x에 0 넣으면 p가 되는 거잖아. p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이 높이가 얼마인 거야? 이게 p인 거야. x에 0 넣었을 때 p값이란 말이야. 맞죠? 이게 얼마만큼 위에 있냐에 따른 건데 봐봐.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절대값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축 아래쪽에 있는 게 다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럼 얘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요. 얘는 위로 볼록 이렇게 될 거예요. 됐니?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왕 극대값 2개에 극소값이 3개가 되는 그림이 되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이 2개가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란 얘기겠지. 근데 여기 극대랑 여기 극대값이 어떻대요? 같단 얘기죠? 그러려면 얘들아 요 높이가 지금 밑에서는 올린 거니까 요 높이랑 요 높이랑 같은 거거든요. 얘랑 높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참수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지금 x가 0일 때랑 여기가 x가 2일 때인데
밑으로 있는 극소를 절대값으로 올렸을 때 얘랑 높이가 똑같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x축은 어디에 있어야 돼? 극대와 극소 가장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라서. 이해가 갔을까요? 근데 봐봐 얘들아, 3차함수고 여기가 0이죠? 여기가 2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여기 관계 어때야 돼? 그럼 여기 x값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그리고 이 노란색이 x축인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함수가 어딜 지나가는 거야? 1,0을 지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해석한 거예요. 지금 계산한 게 아니라 해석한 거예요. 그럼 정답은 뭐냐면 이 그래프가 1,0 지나가야 된다고요. P값 구하래? 여기 1 넣었을 때 이 얼마라고? 0 하면 P값 나와요. 그냥. 계산은 매우 간단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그 전 해석, 이걸 왜 옮겨야 되고 얘가 왜 같아야 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어려운 거고 이런 거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쉬는 시간. 자, 보세요. 위험배 문제 볼 거예요. 자, 문제입니다. 방정식이고요. 지난 시간 했어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문제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3차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실근이 3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 없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프를 이용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식 보시면 K값이 있어요. K 넘겨요. 그렇지. 그럼 문제부터 일단 바꿔둔 거야. 2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로 두시고 는 K가 되는 거고 이 방정식의 근의 종류가 한 개의 중근과 또 다른 식은 하나 가지래요. 근이 2개인데 하나는 중근이 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니? 그럼 이제 이 문제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거의 그림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y는 k라는 그래프 모양이 뭐라 그랬어?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인데 얘가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3개인 거잖아. 답이 돼 안 돼? 안 돼요. 2개가 들리면 극대를 지나가든지 극소에서 접하든지 하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되도록 k를 정하라는 문제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럼 우리 딱 2개만 구하면 돼. 극값. 요 점의 y값이 얼마인지 이 점의 y값이 얼마인지만 구하시면 돼요. 3차 함수를 알고 있고 극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미분에서 0되는 값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게 k값. 답은 몇 개? 2개. 그래서 모두 구하세요라는 문제인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었어요. 같은 내용으로 쭉쭉 풀면 돼요. 보통 대부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수항에 k가 있을 거야. k 넘겨서 식 이용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4차 함수입니다. 4차 방정식.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도록 이랬어요. 얘들아, 4차 방정식이면 근이 최대 몇 개야? 4개. 4개인 거야. 그런데 근이 몇 개가 되래? 3개가 되래요. 이해 갔죠? 그러면은 얘 또한 교점이 3개가 되도록 만들라는 얘기인 겁니다. 조심할 게 있어. 3개는 실근이고 하나는 허근이고 가능 불가능? 안 돼요. 근이 4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허근이야. 나머지 실근이고.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허근은 무조건 켤레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허근은 짝수개씩 존재해. 2개든지 4개든지 이렇게 돼야 돼. 1개, 3개 안 돼요. 네.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K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거 한번 풀어볼까? 난 너희들 못 믿겠다.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려보세요. 결과적으로 K만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야 Y는 K하고 위치 상에서 교점이 몇 개가 됐을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볼게요. 이거 그럼 그려보자. 지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하나의 fx라고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안도 쓸게요.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는 0인 걸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뭐 예쁘긴 한데 일단 4로 나눠버리면 x세제곱 3x제곱 x 플러스 3되고 보이시죠? 네.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게 조리제법도 있는데 딱 나는 사실 조리제법 안 쓰고 얘네 둘을 x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얘네 둘도 마3으로 묶어버리면 이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이게 이 정도는 안 보이나? 1 넣어서 조리제법 써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x제곱 마일, x제곱 마일 똑같으니까 x마3으로 묶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를 합차공식 쓰면은 마일과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3개가 나오는 거야. 4차 함수인데 그 값이 3개가 되는 거겠죠. 하나는 마일, 1, 3 간격이 어때? 똑같죠. 이거 잘 봐야 돼. 이 숫자의 간격이 똑같아요. 그럼 4차 함수의 개형 1번 개형인데 얘네들의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냐면 극소값의 위치가 같아요. 이 그래프 개형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게 줄어들거든. 마일 1, 3인 겁니다. 됐죠? 이제 뭐 할 거야?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뭐가 들어가니 얘기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라는 얘기인 거죠? 자, 봐봐요.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2개밖에 없잖아. 시근 몇 개야? 2개.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 몇 개야? 4개. 3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봐봐.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될게요? 이건 2개인 거야. 3개가 되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 그렇지. 극대값을 지나갔을 때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k를 구하라는 얘기 뭘 구하냐면 이 노란색 함수에 y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극대값만 구하면 되네요. x 얼마 집어넣어? 1 넣으면 끝이에요. 1을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fx에 1 넣는 겁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쉽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뭘 구하는 문제야? 실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야 된다. 됐니? 좋아. 다음. 나머지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다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됩니다. 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곡선과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요. 자, 차이점이 뭐냐면 얘가 더 쉬운 문제야. 얘는 대놓고 그래프 2개의 교점을 구하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했던 문제가 이 방식이 뭔지 아세요? 4차 함수와 얘들아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이걸 그래프를 한다면 무슨 모양이야? 이 그래프의 모양이 뭐예요? 직선인 거죠. 대신 x축과 평행한 직선인 거. 얘들 봐봐. 이 직선하고 얘하고 교점이 몇 개래? 아까 이 문제가 좀 전 문제가 3개였나? 3개가 되도록 k를 구해주세요 하는 문제였잖아. 똑같은 거야 지금 이 문제는. 근데 봐봐.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여기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문제예요. 12x를 우변으로 이항시켜 볼게.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건데 는 쓰시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k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1차 함수랑 4차 함수하고의 교점이 몇 개인지 물어보는 문제인 거잖아. 이해 갔어요? 또 얘도 1로 넘겨볼까? 그럼 이렇게 돼요. 4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같은 식인데 우변값에 0을 두느냐 상수를 두느냐 1차를 두느냐에 따라서 말만 바뀌는 거야. 4차 함수와 곡선과 직선하고의 교점, 2차 함수와 교점 이런 식으로 말만 바뀌는 거라고. 지금 얘가 요 두 함수의 교점이 서로 다른 2개가 되라고 서로 다른 3개. 교점이 서로 다른 3개가 되도록 k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교점 구하는 방법은 연립. 이거랑 이거 연립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3차 함수랑 직선이 되는 건데 만약에 얘만 1을 넘긴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3차 함수와 이 상수 함수하고의 교점이 3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라고요. 앞에 문제랑 어떤 거야? 완전히 동일한 거라고요. 이렇게 너희들이 판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두 그래프가 됐든 방정식이 됐든 만약에 미정계수가 k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상수항에만 있어.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절반 이상이야. 그럼 이 문제는 지금 풀었던 것처럼 모두 다 k만 오른쪽에 남기고 나머지는 싹 다 왼쪽에 넘겨서 그래프를 푸는 거예요.
그럼 쉬워져. 그리고 이게 왜 쉽냐면, 자, 보세요, 얘들아. 만약에 이 문제 여기가 마이너스 S 마이너스 4가 있었다 해보자. 그럼 이렇게 넘기는데, 봐봐. 이때는 얘들아, 마사를 여기다 두면 안 돼. 마사는 K랑 옆에 붙여둬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만 뭐가 좋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더 쉬워지고, 계산이 더 편해져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K 이외에 또 다른 상수가 있으면 얘도 K랑 묶어주라고.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K가 상수항이 아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아예 다른 문제야. 그건 아예 다른 방법을 풀어야 되는데 K가 이 안에 있다면 어려워 쉬워. 어렵겠지. 왜? 이거 미분인데 영단값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건 아주 특별하게 푸는 문제야. 근데 이미 니네들이 기억 안 나지만 이미 한 적이 있어. 다시 나중에 돌아가면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근데 그 내용은 많이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하니까 일단은 K가 상수항에만 있을 때는 오른쪽에 넘겨놓고 나머지 다 왼쪽 그래프 푸는 거고 중간에 K가 있으면 좀 특별하게 푸는 문제다라는 정도까지만 기억할게.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부동식만 남았고요. 부동식 2개가 있는데 요거는 빨리빨리 할게. 이거 5분에 끝내야 돼. 다 했던 거야. 자, 똑같아요. 이건 안 할 거야, 그림을. 부동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또 K가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얘 뭐 하라고?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K 하고 이거야.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 4차 함수죠. 그려질 거 아니야. 이거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인데 이 상수함수가 이 2차보다 어떻게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으라고요. 얘가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이 흰색 함수의 최소값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프 그려놓고 비교하면 되는 문제. 마지막 하나 또 있어요. 똑같은 거야. 마지막 이거예요. x가 0 이상인 곳에서만, 이건 대신 제한 범위가 있네.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k값을 구하래. 요거 하나만 같이 해보지 말고, 자 보세요. 이게 항상 성립하라고 나와 있는데 k가 마찬가지 여기 하나만 있는 거잖아. 그래프를 이용할 거 어떻게 할까? 3차 2차 1차 다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에 k는 넘겨 반대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래프는 언젠간 내려가고 올라간단 말이야. 얘랑 관통하겠죠. 근데 문제의 범위가 얼마야? x가 0 이상인 거죠. 이 범위에서만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이 그래프 그려서 여기 다 보여. 네 눈이 눈 없고 좀 혼나. 왜 맨날 졸린 거 시켜. 이거 만족하는 문제 풀어볼 건데 풀어보자. 내가 다시 한번 도와줄 테니까 이거 풀어보세요. 0 이상일 때 얘가 항상 성립하는 범위를 구해보세요. 풀어봐. 지금 제대로 완벽하게 되게 쉽게 해야 되는 것들이 아직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무조건 얘 그래프 그릴 거야. 얘를 fx로 한다면 우리의 목적은 fx 그래프 개형이에요. 근데 얘를 그리는 건 x축, y축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할 거.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을 거야. 그러면은 얘가 0 되는 값이 얼마하고 얼마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여긴 이거 됐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극값을 갖는 곳의 x값의 위치가 이 두 군데란 얘기야. 그리고 3차 함수고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1번 개형이 되는 거야. 이거를 x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y축 안 한다고. 그래놓고 여기에 위치가 x가 얼마일 때야. 그렇지. 여기 x값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연습. 이상하다. 반복속으로 다 했잖아 그때. 그렇게 그리는 거. 왜 안 되지 다시 또? 이상하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거야. 이거일 때. 저 말은 x란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x라는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 아니고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x가 0 이상인 것만 그리고 저것이 아닌 x가 0보다 작은 건 다 지우란 뜻인 거예요. 저 범위는 그래프의 범위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x가 0이 어디 있겠어? 마 3분의 1 여기면 한 요 정도 있겠죠? 이게 x는 0 되겠죠? 이거 왼쪽 그리면 다 지우라고 이제 이렇게. 저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끝. 이제 뭐 하래?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fx의 그래프는 요것만 있는 거잖아, 계속. 근데 뭐 하래?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가 더 작아야 한대요. 요한,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야? 이런 거야? x축과 평행한 거야. 이런 모양인 거야. 근데 얘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흰색 그래프보다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겠죠? 그러려면 흰색 그래프의 가장 아래쪽에는 요 점의 y좌표값. 이게 극소값이죠? 극소값을 구해보면 1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1, 1, 1. f1이 얼마 나와요? 마일 나오네요. 이 점의 y값이 마이너스 1인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이 노란색 선은 누구냐면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야. 이거 y는 마이너스 k인데 이 마이너스 k가 마일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 식이 얼마야? 마이너스 k는 마일보다 작습니다. 같다도 안 돼. 같다 안 돼. 등 없단 말이야. 더 작습니다. 끝. k는 1보다 큽니다. 이게 답인 거라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요. 해석을 못한 거라고. 전부 다 부등식 문제, 방정식 문제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그래프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 너희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뜻이 뭔지 모르는데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잘라내라고. 이해될까요? 연습해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연습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저번 나가도 얼마 못 나갈 것 같아서 풀어보는 시간 갖지 마시고 그럼 차라리 속도 가속도 내용 조금만 할게요. 어차피 이 다음 뒤쪽이니까 속도 가속도 내용 조금만 합시다. 선택 과목 뭐 학교에서 물리하는 사람 물리 행위하는 중이니 할 거니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리를 했어 안 했어? 했어? 너는? 했어? 속도가속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너 얘네 말 섞을 거야? 말 섞지 마. 자 봐. 두 대만 맞자. 두 대만 맞자 너. 어디 맞을래? 선생님, 너 이제 너무 감지가 머리 맞으면 다 웃겨. 머리 맞으면 기분 좋아져. 와, 이거 뭐야? 진짜 아프구나. 자, 헐! 이거 지금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영상 찍고 있잖아. 그것까지 좀 좋다. 헐! 근데 선생님 이거 속도 보신 나가는 거예요? 응. 내가 예전에 미분 처음 할 때 했던 용어가 있어요. 변화율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율 배운 거 두 개 있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근데 그런 말 없이 그냥 변화율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게 뭘 말하는 거랬지? 틀리잖아요. 그냥 변화율 말하면 순간 변화율 말하는 거랬어요, 얘들아. 다시 그냥 변화율이라고 말하면 이건 순간 변화율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 갔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다 보면 지금 변화율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위치 변화율이에요. 위치 변화율. 위치 변화율이야. 주인공이 누구냐면 위치야, 위치. 위치를 뭐 하라는 얘기야? 미분하라는 얘기야. 일단 용어부터 알고 갈게요. 위치 변화율은 위치를 미분한 값이에요. 오케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속도예요. 속도예요. 속력 아니고요. 속도예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속도는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방향이 있어요. 웃겨? 웃겨?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계기판이 있죠. 이건 속도야, 속력이야. 계기판이요? 자동차 계기판. 이잖아. 속력이야, 속도야. 속력. 속력이에요, 정확해요. 왜 그럴까? 뭐 운전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로 후진을 하잖아? 후진을 해도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기판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똑같이 올라가요. 얼마나 빠른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이건 속력이야. 오케이? 근데 얘는 속도예요. 만약에 속도가 되려면 앞으로 갔을 때는 뭐 60km 시속, 뭐 40km 이렇게 될 거고, 뒤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40km per hour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돼. 뭐가? 부호가 표시가 돼야 돼요. 앞으로 가는 건 전진하는 건 플러스 값으로, 후진하는 건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가 되면 이건 우리가 뭐라 한다? 속력이 아니라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니들은 더 잘 알아야 되죠. 속도는 스칼라야, 벡터야? 스칼라. 벡터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기아에선 더 많은 걸 합니다, 좀 있으면. 와우, 신난다. 아무튼 위치 변화율은 뭘 말하는 거라고? 속도를 말하는 거야. 위치 변화율은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눈을 뜨고 있어? 눈 감지 마. 선글라스 끼고 눈 감고 있겠어요. 다 보여, 자식아. 저도 안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럼 속도는 어떻게 한 거냐면 위치를 미분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위치를 미분하면 뭐다? 속도다. 이게 느낌을 갖게끔 내가 뭔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암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인 겁니다. 요거 하나만 일단 기억할게요. 위치를 미분하는 속도. 그렇지. 그래서 속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위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이걸 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위치는 뭐가 위치냐면 너희들한테 말하는 위치는 잘 봐. 수직선이 있어, 수직선. 수직선이 뭔지 알죠? 여기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창규가 탔어. 우! 가자는 거야. 그렇죠? 자, 가볼게요. 출발! 우! 왔어. 여기 눈금이 10이야. 창규의 위치는 10입니다. 이게 위치인 거야. 내가 있는 점의 위치의 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수직선의 위에만 있는 거 알겠죠? 위에 왔다가 왔어요. 눈금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창규의 위치는 마사인 거예요. 이게 위치 어렵니? 안 어렵죠? 네. 이겨요. 근데 이제 이 위치는 상황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말한 건 뭐냐면 위치가 t에 관한 식으로 정해져 있네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t에다가 0 집어넣어 볼게요. t에다 0. 그럼 x 얼마야? x는 3이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t는 사실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t로 쓰는 건데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 가속도, 위치 여기 내용에서는 변수가 다 t야. 근데 얘가 왜 y가 아니라 x인 줄 아세요? 결과값이 수직선 위의 값인 거잖아. x축 위의 값인 거잖아. 그럼 t가 0이야. 출발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잖아. 그치? 그럼 출발을 어디서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는 출발을 3에서 시작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니? 그럼 t가 1이 돼볼까요? 1 넣어봐. 얼마 돼요? 마일. 뭐야? 출발 했더니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가? 출발 뒤로 가네 얘는. 시작해도 뒤로 간 거야. 그래서 1초가 됐을 동안 마일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t에다가 2, 3, 4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럼 그걸 숫자를 넣어보면 위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준비, 출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시간에 따라서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위치야.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이걸 위치라고 했잖아. 얘를 미분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속도. 변화요. 아, 맞아. 위치 변화요. 위치 변화는 속도인 거야. 위치를 미분한 건 위치 변화율이라고. 위치 변화율이 속도예요. 그럼 물어볼게. 준비, 출발. 봐봐, 여기서 출발. 우, 앞으로 가고 있어요. 얘 앞으로 가고 있어. 얘가 여기까지 올 건데, 이 순간의 미분값은 앞으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뭐냐면 지금 얘가 움직이고 있잖아. 정지!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을 멈춘 거야. 시간을 멈췄어. 얘가 앞으로 쏠릴 것 같아요? 뒤로 갈 것 같아요? 멈출 것 같아요? 앞으로 쏠리겠죠? 이게 앞으로 많이 쏠리느냐? 조금 쏠리느냐? 아니면 뒤로 쏠리느냐? 이게 속도인 거야. 그걸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가 앞으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지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다시 얘의 위치가 순간적으로 멈췄을 때 앞으로 쏠리려고 하는 값이 많은지 조금인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위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가고 싶을 수 있잖아, 순간적으로. 그럼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해 가겠니? 일단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뭔가를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시 느꼈으면 좋겠어. 속도라는 게 바로 뭐냐면 위치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지 뒤로 가려고 하는지 그 순간에 얘가 앞쪽으로 쏠리는지 뒤쪽으로 쏠리는지를 말하는 건데 숫자가 클수록 더 강하게 쏠리겠죠. 그게 속도인 거라고요. 됐니? 자, 문제 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위치는 보통 우리가 x라고 표현하고 변수가 뭐라 그랬어? t. 그럼 이건 xt인 거예요. fx가 아니라 xt라고 쓰는 거예요. t가 변수인 거고 우리가 구하는 게 x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 그럼 얘를 미분해. 그럼 뭐가 된다고? x 프라임 t가 되겠죠?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f 프라임 x가 아니라 x 프라임 t가 되는 거라고. 근데 얘랑 똑같은 말로 속도를 vt, 벨로시티 약자 따가지고 vt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같은 거야. 속도가 0으로 v야. 알겠어요? 벡터. 아니라고. 벨로시티라고. 아무튼 있고요. 다시 이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게 바로 뭐야? 가속도야. 속도가 늘어나고 있어. 근데 얼마나 더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지 속도가 줄고 있어. 그럼 얼마나 더 빠르게 줄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속도의 변화율인데 이걸 너희들한테 느낌으로 말하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위치, 속도, 가속도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계산상으로 뭐가 되는 거야? x를 2번 미분한 거고 vt를 한 번 미분한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의 영어 약자를 따가지고 가속도는 a거든요. at라고 해주세요. 이게 세 개가 똑같은 용어고 이게 같은 용어고 위치를 2번 미분하거나 속도를 한 번 미분한 게 가속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니? 얘네들의 위치와 속도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다라고만 지금은 알면 돼요. 더 이상 몰라도 돼요. 알겠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P의 가속도가 12가 되래. 위치를 몇 번 미분해야 돼? 2번. 그럼 저 한 번 미분하면은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 한 번 더 미분하면은 6t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가속도잖아, 얘가. 이게 얼마가 되라고? 12. 그럼 t는 4. 끝. 이런 거라고요. 계산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거속시처럼 뭔가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구하든 속도를 구하든 가속도를 구하든 뭔가를 구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입니다. P가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웠단 말이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운동은 뭐 이런 운동이 아니라 자동차 운동을 하는 건데 이 운동은요.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운동은 앞, 뒤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까먹었잖아. 아씨. 자, 물어볼게, 얘들아. 준비. 출발. 곧 뒤로 갈 거야. 곧 뒤로 갈 거야. 멈췄다가 뒤로 갈 거야. 그죠? 다시 하다가 살짝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가요. 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이걸 말합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전진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가는 거. 그 순간이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질문입니다, 이제 얘들아. 차가 앞으로 가고 있어. 속도 값이 얼마 나와야 돼? 앞으로 가고 있어요? 속도가 앞으로 가고 있으면 플러스가 나오지. 플러스인 거죠. 뒤로 가는 건 마이너스죠.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속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빵이 되는 거죠. 전진하다가 뒤로 가거나 뒤로 가다가 전진을 하는 거니까 속도가 바뀌는 순간은 속도값이 빵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돼요. 자,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또 x가 있어. t에다 1, 2, 3, 4를 넣을 거고 위치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인 건데 운동 방향을 바뀌는 순간을 구하래요. 그 말은 x 프라임 t가 얼마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을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3을 집어넣으시면 미분하시면 3 없어지고 주고 4t 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고요. 얘가 0 되는 거 구하면 t는 0과 1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어야 되라. t는 0이 봤자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 t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그럼 t가 얼마야? 1. 1일 때가 뭐란 얘기야? 우리가 원하는 값이란 얘기죠. 근데 그때 뭘 구하래? 가속도 구하래. 이거 2번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요. 내용이 이게 다예요. 아시겠어요? 되겠니? 네. 숙제 내드릴게요.